마이너스 2q 플러스 뭐 1 이런 수치가 만약에 이렇게 있다 그렇게 하면 만약에 던킨 도넛을 갖다 하나 이렇게 먹으면 효용이 얼마큼입니까? 여기 1 하면은 하나 먹으면 1에서 2를 빼면 마이너스 1이죠. 그럼 10 하면 10에서 마이너스 1 빼면 9죠. 그럼 한 개 먹으면 던킨 도넛가 9고 그래서 두 개 먹으면요. 2는 4, 4에서 2를 2는 4하고 제가 10이 되죠. 그죠? 10. 그러면 하나, 둘, 셋 자꾸 증가함에 따라서 효용이 어떻게 달라집니까? 그 효용 함수를 잘 나타내고 있어요. 예, 효용 함수죠. 이것을 미분하면 한 개 효용이 나온단 말이에요. 한 개당 하나 증가하는데 얼마큼 나온다라는 것을 나오죠. 그럼 미분을 조금 배워야겠죠. 근데 시험 문제는 뭐 이렇게 미분 어떻게 내고 그런 것들은 안 내요. 안 내는데 앞으로 이해하기를 전개하는 데 있어서 이게 조금 이해하기에 굉장히 구체적으로 이해하는 데 참 도움이 돼서 미분을 5분에 걸쳐서 간단하게 배우려고 합니다. 왜 그러냐면 나 안 배웠습니다 이런 사람을 제거하기 위해서 아니면 나 잊어버렸습니다 이런 사람을 위해서 그것도 5분 만에 다 끝을 내겠다 그런 얘기예요. 미분. 그래서 아니 두 학기를 배워도 미분을 잘 못하는데 그거 어떻게 합니까? 저는 5분 만에 다 끝내실 수 있어요. 자, 지금서부터 미분을 공부를 하겠습니다. 5분 만에. 그러니까 안 배웠다는 얘기는 하지 마세요. 간단한 것만 하면 돼요. 자, 미분이라는 게 뭐냐? 미분이라는 것은 예를 들어서 y는 이게 fx가 있다고 하죠. fx 나오면 겁이 나요. 그죠? 그래서 예시로 예를 들어서 fx 만약에 3x의 제곱 이런 수치가 있다고 하죠. 자, x가 여기에 제가 뭘 알고 싶으냐면 변화율을 알고 싶었어요. x가 1일 때 y가 어떻게 변합니까? y는 1일 때는 3이죠. 여기 2가 될 때는요. 2가 되면 2는 4, 이가 2가 되면 2는 4에다가 4, 3, 12가 돼요. 그죠? 3이면요. 3면 3, 3, 9에다 3, 9, 27 이렇게 변할 거예요. x가 1, 2, 3, 4 이렇게 변할 때 y는 3, 12, 27 이런 형태로 변할 거예요. 그죠? 자, x가 변함에 따라서 y는 어떻게 변합니까? 이 변화율을 구하는 게 미분이에요. 변화율을 구하는 게 미분이고 그 변화율을 구하는 거죠. 그러니까 x가 하나, 둘, 셋 이렇게 자꾸 변함에 따라서 y가 어떻게 변하는가 이 변화 비율을 좀 보려고 그래요. x가 1, 2, 3, 4 이렇게 변할 때 하나씩 이렇게 변할 때마다 y가 어떻게 변하는가 변화의 변화 정도를 보려는 거죠. 변화율이 미분이라고요. 그림으로 얘기하면 뭐 이렇게 y는 만약에 마이너스 2x 플러스만 x 플러스 2라면 요 기울기가 변화율이라고요. 그림으로 보면 기울기고요. 이 수치로 표현하면 변화율가 바로 미분이라고요. 수학적 얘기로 그것을 갖다가 미분이라고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변화율을 구하는 게. 그래서 변화율을 어떻게 하냐면 y가 어떻게 변합니까? 라는 거예요. x가 이만큼 변할 때 y가 얼마큼 변합니까? 라는 변화율을 갖다 얘기를 하는 거라고요. x가 이렇게 지금 변합니다. 이렇게 1, 2, 3, 4 변할 때 이거는 y는 어떻게 변합니까? 라는 그 변화율을 좀 속도를 좀 보려고 그래요. 변화에 대한 것을. 그게 미분의 개념이라고요. 그런 변화율을 어떻게 표시하냐면 이렇게 표시한다고요. 이렇게 x가 이만큼 변할 때 x가 디퍼런스 그러니까 여기에 x가 차액이 이만큼 변할 때 y가 어떻게 변합니까? 라는 거죠. 이런 기호가 그러니까 dx분의 dy 이게 미분이라는 기호인데 기호가 너무 쓰려니까 너무 길어요. 그죠? 그래서 간략하게 줄이는 방법이 y는 이렇게 하면 미분했다는 거예요. 표시를요. 이렇게 쓰려니까 귀찮거든. 이렇게 쓰자 그런 얘기예요. 자, 이렇게 쓰면 미분은 어떻게 하는 거냐라는 거예요. 변화율은 어떻게 하냐면 y는 만약에 xn 이런 형태가 있다 이렇게 하면 어떻게 하냐면 미분을 하면 미분을 갖다 이렇게 탁 한 변화율을 구하면 요거는 x가 n이 요 앞으로 나가고요. x에서 n에서 하나 빼는 거예요.
해주면 돼요. 공식적으로 보면. 그거 왜 그렇겠습니까? 그 왜 자꾸 묻지 말라고. 그러면 길어지고 뭐 도함수 얘기해야 되고 원리를 설명해야 되고 복잡하니까 그냥 여기에 앞으로 가고 여기에 n-1로 한다고요. 그러니까 여기에 y는 만약에 3x에 대해서 이거 미분하라 하면 y 이게 미분은 어떻게 되냐면 여기에 요 아쪽으로 내려간다고요. 그럼 여기 2가 내려갔죠. x에서 여기에 2가 됐으니까 2에서 하나 빼면 어떻게 되냐면 이거는 1이 되죠. 그죠? 그래서 3이 6x 1은 쓰나만 아니에요. 그죠? 이렇게 돼 버린다고. 6x로 끝난다고요. 미분 다 했다고요. 이렇게 하는 거라고. 자, 지금 이것을 미분하려고 그래요. 예를 들어서 지금 함수가 y는 만약에 이렇게 x의 제곱 플러스 마이너스 만약에 5x 플러스 만약에 10 이런 것을 미분하려고 그래요. 미분한다는 것은 뭐냐면 변화율인 거죠. 그죠? 즉 dx분의 dy 미분을 하려고 하면 이건 뭐냐면 여기서 x가 1 변할 때 y가 얼마큼 변하냐는 것이죠. 그죠? 1 변하면 여기 2일 때는 얼마 변하고 3일 때는 어떻게 변하고 그걸 의미하는 거예요. 그죠? x가 3이라면 y는 뭐게 4일 때 뭐게 그거 묻는 거예요. 이거요. 자, 그러면 이렇게 나오면 어떻게 나오냐면 이걸 미분하면 된다는 거죠. 변화율을 구하면 되는데 이 변화율이 뭐냐면 여기 x의 제곱이니까 이건 앞으로 간다 그랬잖아요. 그죠? 그러면 2 곱하기 2에다가 x 여기 2에서 1 빼니까 1이 되죠. 1을 쓰나만 하니까 그대로 이걸로 끝났고요. 그럼 여기 마이너스 5에 대해서 미분을 하면요. 마이너스 5에다가 여기 x가 1승이었었잖아요. 그래서 1이 앞으로 나가고 x에서 1에서 1 빼면 제로잖아요. 1의 제로승, x의 제로승은요. 1이에요. 그죠? x의 제로승은 1이잖아요. 1이니까 여기 1이니까 쓰나 마나 1이란 말이에요. 제로승이니까. 그러면 이거는 뭐냐 이거는 상수에 대해서 미분하면 이건 x의 제로승이 이 앞에 있는 거지요. 그죠? 그러니까 여기 10이 있고 근데 여기 제로승이니까 제로가 앞으로 나가고 그다음 여기에 x에서 마이너스 1로 되잖아요. 그죠? 근데 제로가 앞으로 나가면 이건 뭘 다 곱해도 무조건 다 제로예요. 그죠? 그러니까 이거는 뭐가 나가든 상관없이 상수는 제로가 돼 버린다고요. 그래서 답이 뭐냐? 여기는 2는 4x고 이거는 뭐냐면 5고 이거 나머지는 다 제로니까 제로 쓰나만 하니까 미분이 끝났다고요. 4x-5라고. 4x-가 뭐예요? x가 1이면 y가 뭐라고요? y는 마이너스 1이고 x가 2면 4, 2, 8이잖아요. 그죠? 8에서 5 빼니까 3이고요. 3이면 x가 3이면 4, 3, 12에다 7이고 그렇다는 거예요. 여기 x가 1일 때 y가 어떻게 변합니까? x가 1이면 2고 3이면 이렇게 변하는 것을 답을 그대로 나타내 준다고요. 여기 미분 다 끝난 거예요. 변화율을 다 끝난 거예요. 자, 미분이 이렇게 되는데 미분 보니까 뭐 어려운 것도 있던데 뭐 이렇게 fx 해가지고 뭐 이렇게 gx 이렇게 두 가지 이렇게 돼 있는 것은 뭐 이렇게 해가지고 뭐 이렇게 gx로 곱하고 이렇게 뭐 해가지고 fx가 뒤에 거 해가지고 이렇게 하면 빨리 푼다는데 그래요. 이거는 빨리 푸는 방법을 얘기하는 거죠. 그죠? 전개해가지고 다 풀어가지고 다 풀면 다 이렇게 푸는 거예요. 이렇게 풀려니까 시간이 좀 많이 걸리니까 좀 빨리 푸는 공식이 없습니까? 그게 이거라고요. 그게 뭐고? 그게 뭐 어때서요? 뭐가 그렇게 급해? 뭐 빨리 풀어가지고 빨리 집에 가려고? 그럴 일 없잖아요. 그죠? 그럼 그냥 편하게 이것만 알고 있으면 되죠. 이게 의미하는 게 뭐라고요? 미분이라는 것은 변화율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림으로 와서 기울기를 찾아내는 거예요. x가 변할 때 y가 어떻게 변하는가라는 것을 나타내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효용으로 얘기하면 한계 효용을 구하는 거예요. 한계 비용에 가서는 한계 비용이라고 찾는 거예요. 이게요. 이게 x가 비용입니다. 그럼 한계 효용.
한계 비용, 요게 이익입니다. 한계 이익, 한계 효용, 한계 효용. x가 이렇게 변할 때 y가 어떻게 변할까? x가 효용이 예를 들어서 수량이 이렇게 자꾸 증가할 때 x가 할 때 y가 효용이다. 이렇게 하면 효용이 어떻게 변합니까? 한계 효용. 변화율. 경제학에서는 이것을 미분이라고 표현, 이렇게 미분으로 표현하지만 답은 한계 효용 이런 형태로 말을 얘기하게 됐죠. 그래서 미분이 좀 미분한 겁니다라고 이렇게 찾아낸다고요. 자, 부족하나마 지금 미분하는 방법, 미분이 뭘 의미하는 것이고, 그리고 어떻게 하는 것이다 라는 것은 다 배웠어요. 이게 미분의 처음이자 끝이에요. 더 응용하고 하는 것들은 뭐 사인 세타 이런 것을 미분해서요. 여러분들은 사인 세타 이런 것을 미분할 일이 아무것도 없어요. 그럼 뭐하러 배워? 배워가지고 써먹지도 못하는 거. 하면 좋은데 그건 미적분학에서 배워요. 배우고 미분 이걸로서 수업은 미분 수업은 다 끝났어요. 자, 미분 다 배웠습니다. 시간이 5분 걸린다는데 4분밖에 안 걸렸네. 자, 우린 두 학기 배워야 될 걸 같단 말이죠. 그냥 5분 만에 4분 만에 그냥 다 끝을 냈어요. 실력이 있든 없든. 그죠? 다 배운 거예요. 그죠? 다음부터 미분을 모르겠습니다. 이런 사람은 없도록 해요. 그죠? 많이 써먹지는 않지만 개념을 나중에 이해하는데 굉장히 도움이 돼서 미분합니다. 기울기를 구합니다. 변화율을 구합니다. 이런 것들이 말이 항상 어렵기 때문에 미분의 개념입니다. 변화율을 구하는 개념입니다. 라고 얘기를 제가 종종 한다고요. 그래서 자, 이제 어려운 미분도 배웠고, 그지요? 이제 알아들었는지 안 들었는지 보니까 표정들이 보니까 글쎄 뭐 아는 것 같기는 하는데 뭐 글쎄 뭐 아는지 모르는지 그걸 모르겠다. 여러분의 미분 실력이 상당히 있어요. 한번 해보면 지금 벌써 그 정도만 들었어도요. 자, 미분이 이렇게 됐든 저렇게 됐든 상관없단 말이에요. 한계 효용은 이런 형태로 돼 있고 총 효용은 이런 형태로 있다고. 이게 효용. 이것은 한계 효용. 한계 효용을 한 단위 더 소비할 때 효용이 어떻게 증가됩니까? 라는 거예요. 자, 이 효용에서 되게 효용의 성질을 되게 일반적으로 효용은 소비를 많이 하면 할수록 효용은 일반적으로 증가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감소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한계 효용만은 그렇지가 않아요. 한계 효용은 이렇게 19, 7, 4, 마이너스 1 이런 형태로 감소한다고요. 소비를 점점 늘어남에 따라서 총 효용은 증가할지 모르겠지만 한계 효용만은 어떤 성질을 갖고 있냐면 감소하는 성질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한계 효용은요, 이렇게 감소를 하죠. 감소를 하는데 그냥 감소하지 않고요. 여기 보면 차액이 1이에요. 차액이 2고요. 차액이 3이고요. 여기는 차액이 5액이에요. 그러니까 그냥 감소하는 게 아니라 아주 가파르게 가속도를 갖추면서 더 감소하죠. 그런 감소하는 것을 갖다 뭐라 그러냐면 감소한다 그러지 않고요. 체감한다 그래요. 아주 빠르게 감소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수량 이렇게 한 단위, 두 단위, 세 단위면서 효용이 어떻게 달라질까라는 걸 감소한다 이렇게 하면 이거는 일정하게 감소하는 거예요. 감소하는 거죠. 이렇게 수량이 증가함에 따라 감소하죠. 그죠? 감소해요. 근데 이렇게 감소하는 건요. 이렇게 감소하는 것은 감소를 하긴 하는데 이게 상당하게 아주 가파르게 가속도를 갖추면서 갖추는 거죠. 그죠?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점점 더 빨리 감소하는 거죠. 그렇게 감소하는 것을 체감이라 그래요. 한계 효용은요. 어떤 성질을 갖고 있냐? 한계 효용은 체감의 성질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을 한계 효용 체감의 법칙이라 그래요. 이건 예외가 없단 말이에요. 법이라고 해도 상관이 없다고요. 한계 효용은요. 체감하는 성격을 갖고 있어요. 그냥 감소하지 않고 아주 가파르게 감소한다고요. 즉 뭐냐면 점점점 우리가 던킨도너스 소비하면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이 맛있는 게 있잖아요. 효용이
감소하는데 그냥 감소하지 않고 아주 그냥 팍팍팍팍 맛이 없어진다고. 한계형이 체감하는 성격을 갖고 있다고요. 이런 한계형 체감의 법칙을 누가 발견했냐면 이건 고센이라는 사람이 발견했어요. 그래서 이런 것을 고센이라는 사람이 고센의 제1법칙이라고 얘기하죠. 제1법칙 하니까 또 2법칙이 또 나오겠죠. 그렇죠. 하여튼 나오긴 나오는데 근데 1법칙, 2법칙 하지 1편, 2편까지 만들었는데 3편은 못 만들었어요. 3편 만들다가 돌아가셔가지고 그래서 1편하고 2편하고 2법칙하고 2법칙밖에 없어요. 고센이라는 사람 먹고 할 일이 없어가지고 맨날 이런 것만 먹으면 효용이 어떻게 될까 그런 것만 연구하다가 돌아가셨는데 아주 큰 발견이에요. 사실은요. 자, 이 사람이 발견한 게 뭐냐면 던킨 도나스는 이렇게 먹으면 맛이 점점 없어지는데 한계형은 없어지는데 그냥 없어지지 않고 왕창 많이 없어진다라는 거예요. 가속도를 붙이면서. 즉 한계형 체감의 법칙이 작용한다는 것을 이 사람은 발견한 거예요. 근데 이거는 예외가 없다는 거예요. 던킨 도나스뿐만 아니라 모든 물건들이 재화 서비스 모든 물건을 다 봐도 점점 소비를 많이 하면 그게 효용이 만족도가 아주 빠른 속도로 떨어지더라라는 거예요. 그럼 법이라고 해도 괜찮다. 예외가 없이 다 떨어진다는 거예요. 이 세상의 모든 물건들은 하다못해 이 사람관계조차도 뭐라고요? 효용은 증가할지 모르겠지만 한계 효용만큼은 효용에 대한 그 기울기만큼은 체감하는 성격을 갖고 있어요. 예외 없어요. 어떻게 그럴 수가 있습니까? 그렇다고요. 던킨 도나스가 아니라 사과를 먹어도 그렇고요. 뭘 이렇게 사용해도 그렇고요. 점점 많이 쓰면요. 자꾸 이게 효용이 증가분이 떨어진다고요. 실증이 난다고. 사람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진짜 여러분들이 말이죠. 한 10년 만에 말이죠. 초등학교 동창을 만났어요. 반갑죠. 그죠? 딱 보니까 동창이 저기 있어요. 얼마나 반갑겠어요. 그죠? 그 초등학교 동창 중에서도 이렇게 좀 이렇게 싸우는 것이 아니라 아주 친하게 지내던 동창이었는데 요놈이 말이지 내가 뭐 이렇게 전학 가는 바람에 아니면 뭐 서로 이렇게 가지고 이렇게 헤어진 그런 아쉬운 동창이에요. 얼마나 반갑겠어요. 그죠? 처음에 이렇게 딱 만나면 굉장히 반갑단 말이에요. 그럼 쫓아 뛰어와서 야 오래간만이다 라고 얘기를 할 거 아니에요. 그죠? 나 말이지 H대에 붙었다 그래가지고 딱 그래 좋겠다 그러죠. 뭐 가서 자랑도 하고 말이죠. 막 굉장히 H대도 뭐 같은 H대가 아니라 저 안산에 있는 게 아니라 서울이다. 그렇게 그것도 얘기를 하고요. 그죠? 그러면서도 H대면서 뭐 이런 뭐 국문학과 이런 게 아니라 혹시 이 경영학이라고 거기는 수재들이 모이는 데야 내가 수재는 아니지만 내가 그 속에 들어간다는 거 아니니? 해가지고 그렇게 자랑도 할 겸 말이죠. 하여튼 그 동창 보면 얼마나 반가워요. 굉장히 반갑잖아요. 그죠? 그 반가움의 정도, 그걸 효용으로 나타내면 반감이 이렇게 굉장히 많단 말이에요. 처음에 만나면. 일주일에 또 만났어요. 그럼 그 동창이 일주일에 만나면 그렇다고 안 반가운 건 아니잖아요. 그죠? 반갑죠. 다음에 반가우면 이거보다는 좀 적다고요. 체감한다고요. 또 만났어요. 일주일에. 이거보다는 조금 더 줄어든다고요. 그래서 내리 5번을 만났어요. 그럼 다음에 만날 때는요. 반가운 게 아니라 조금 반갑죠. 뭐 이렇게. 그죠? 보면 두려워요. 6번째 만날 때는요. 두려워서 도망가는 거죠. 도망가서 화장실에 딱 갔어요. 그래서 갈 때까지. 근데 그 동창이 또 하필이면 또 화장실로 들어오네. 도망갔는데. 그럼 거기서 어떻게 하겠어요? 도망갈 데도 없고.
그러니까 오래간만이다 하고 말로만 그렇고 나 지금 바빠가지고 말이지. 뭐가 바빠? 근데 내 바빠가지고 그 친구도 그래요. 자기도 한계용 체감이 밥주기 작용하니까 방감이용도 체감하니까 바쁘냐 그렇게 나도 사실은 뭐 이렇게 그래 잘 가 이거 나중에 또 연락하자 하고 그러고 뚝뚝뚝 도망가죠. 그죠? 자, 동창을 만나는 그 사람의 정도가 어떠냐? 한계용이 처음에는 굉장히 큰데 점점 횟수가 잦아짐에 따라서 한계용이 체감하더라. 그런 얘기예요. 제가 여자친구를 하나 사귀었어요. 이 나이에 사귀면 안 되지요. 그러다 와이프한테 걸리면 그 많이 죽는 거지요. 여러분이 사귀었어요. 여기 있는 학생이 딱 사귀었어요. 그래야 맞지요. 그렇죠? 자, 여자친구를 만나면 말이죠. 얼마나 기분이 좋겠어요. 그래서 여자친구를 만나는 거예요. 여자친구를 만나면 돈이 많이 들어가요. 왜? 여자친구들은 한국에 있는 여자친구들은 보면 맨입으로 다 이렇게 떼올라 그래요. 뭐 가면 뭐 사야 된다니까 남자가 사야 되는 거 아니야? 뭐 아니 학생이 뭔 돈 있다고 그래도 남자잖아. 그거 가지고 막 돼요. 그렇죠? 자, 비용이 많이 들어와도 그래도 그 남자친구는 부지런히 막 이렇게 사가면서 말이야. 그렇게 잘 모십니다. 왜? 굉장히 기분이 좋으니까. 그죠? 왜 좋으냐? 뭔지 몰라. 그냥 좋아. 한계 효용이 무지하게 커지죠. 자, 처음에 만날 때는 이렇게 굉장히 좋아했는데, 그러면 다음 주에 또 만나요. 그 다음 주에 또 만나요. 자꾸 만나요. 그렇게 하면 한계 효용이 어떻게 되겠어요? 그 좋아하는 정도가? 체감되지요. 그죠? 점점 체감된다고요. 그래서 체감되는데 나중에 요번 주에 우리 어디 가서 만날까? 그렇게 하면 그 남자친구가 말이죠. 내가 집에서 공부를 해야 되는데 이런 형태를 한다고요. 이렇게 핑계를 댄다고요. 그럼 여자도 자꾸 만나니까 뭐 실증이 나잖아요. 그죠? 나도 그런데 그럼 요번 주에는 만나지 말자 그러죠. 그럼 한계 효용은 어떻게 되어 있느냐? 한계 효용 체감해가지고 지금 거의 제로에 가깝단 말이에요. 그죠? 더 만나면 어떻게 되냐면 마이너스 된다고. 아니 돈 써가면서 시간 써가면서 그 만나서 기분 나쁜 사람 뭐하러 만나요? 그죠? 쉽게 말해서 그 정도 되면 어떻게 된다고요? 헤어질 때가 됐구나라는 거예요. 한계 효용이 제로가 될 때가 다 됐구나. 그럼 벌써 그 정도 되면 빨리 누가 먼저 굿바이 하자 더 이상 안 만날래 그 얘기하기 전에 보따리쌀을 미리 준비해야죠. 현명한 현명한 여자친구라면 그래 나는 이별 연습을 미리 좀 해둬야 되고 남자들은요 벌써 그렇게 해가지고 한계용이 딱 체감돼가지고 제로에 가까우면 새로운 친구를 찾아서 또 아주 이제 딴 데 이렇게 관심을 다 두게 되죠. 거기는 한계 효용이 높잖아요. 그죠? 어차피 같은 시간과 같은 비용이 들어가도 한계 효용이 거의 마이너스에 가까운 0.1이 낫겠어요. 저기 가서 10점 만점에 10점이 남겠어요. 그러니까 그 여자친구를 멀리하고 딴 데 가서 갈 것이다 라는 거죠. 남자들은 도둑놈들이에요. 그렇죠? 근데 괜찮아요. 원래 그러는 거예요. 경험상. 안 그렇게 하는 사람이 바보죠. 한계 효용이 지금 마이너스가 된데도 붙들고 앉아가지고 말이죠. 뭐 어떻게 해요? 그럼 만나면 막 싸워요. 그러면서 다음 주에 또 만날까? 왜? 그럼 만나서 뭐 하려고? 만나서 또 싸워. 그런 영화도 있어요. 그죠? 요새 영화 나가지고 뭐 연애 온도? 뭐 있다 그러더라고요. 나는 안 봤어요. 안 봤는데 보면 가면 막 심하게 싸운대요. 심하게 싸워가지고 집에 가가지고 말이지 내가 왜 그러는가 막 운대요. 그러고서 나중에 뭐 이따위가 있어요. 뭐 이런 식으로 있다가 얼마큼 조금 지나다가 또 만난대요.
또 만나면 모르냐 굉장히 좋아지는 것 같다가 이거 뭐 자꾸 그 연애의 온도 어떻게 되느냐. 연애의 온도 안 봐도 비디오예요. 뻔해. 지금 연애의 온도가 한계용 체감이 돼가지고 연애의 온도가 지금 거의 0도에 가깝거든. 그 집은.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0도에 될 때는요. 소비를 중단하거나 아니면 뒤집어야죠. 그죠? 새로운 친구 관계에서 뭐 다른 관계로. 그럼 새로 시작할 거 아니에요. 친구 관계에서 친구에서 이제 결혼해가지고 아내와 와이프 관계로 하든지 아니면 확 뒤집어 봐가지고 친구 관계에서 영원한 남당 관계로 헤어지든지 그런 결론이 도달한다고요. 어디까지 소비하라 그랬어요. 한계형이 제로대가 될 때까지 할 거라고요. 거기는 지금 제로에 가까우니까 그 전환점이 돌아오는 거예요. 아마 그런 내용이 저도 영화는 안 봤습니다만 보고 가지고 경제학적으로 해석하세요. 하면 이렇게 해석을 할 거예요. 그래서 저놈들이 왜 싸우는가? 왜 싸우냐고? 왜 싸우냐면 글쎄 그거 알 수가 없어요. 열애 방정식은. 알 수가 없기는 뭐 알 수가 없어. 한계 효용, 그 효용이 체감해가지고 열애가 가까우니까 싸우는 거지. 그럼 해결하는 방법은 뭐가 있습니까? 해결하는 방법은 헤어지던가 아니면 새로운 국면으로 가던가 둘 중에 하는 거지. 그러니까 아예 그냥 살림을 차리던가 아니면 굿바이 하던가 둘 중에 하나지. 결론도 그렇게 날 거예요. 안 봤지만. 그래요. 한계 효용은 예외 없이 전부 다 체감합니다. 모든 상품, 모든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의 관계도 마찬가지예요. 아까 제가 친구를 갖다 이렇게 된 것은 친구 하나를 소비한다고 가정을 하자라고 했을 때라는 거예요. 그래서 많이 소비하면 점점 실증이 나죠. 사랑은요, 여러분도 잘 모를지도 몰라요. 그렇죠? 사랑은 지나가면 점점 불꽃같이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점점 식어져요. 한계적인 체감의 법칙이 작용해요. 나중에는요. 난 모르겠어요. 아직. 맨 처음에 막 좋다 싫다 막 이렇게 저 하는데 저희 와이프가 자주 묻는 게 있죠. 나 이뻐? 아직도? 그래요. 아니 나이 50이 넘고 주책이야. 그죠? 그럼 저는 뭐 어떻게 대답하겠어요? 아니 그렇게 했다고 혼나지요. 그죠? 그래 그럼 그렇게만 얘기해요. 안 그랬다고 혼나죠. 그러니까 근데 솔직히 이쁘냐 그랬대 이렇게 얘기는 했는데 뭐 퉁명스럽게 하긴 했지만 참 웃기는 여자다라고 하지요. 내가 아무리 눈이 낫기로 50 먹은 아줌마 보고 이쁘다. 아니 내 눈이 그 정도밖에 안 돼. 그래서 보는 눈은 그래서 상당히 수준이 있다고요. 저도 좋아하는 사람도 있어요. 뭐 좋아했을 뿐이지요. 그죠? 수준이 상당히 나도 있는 사람인데 근데 거기다 이쁘냐고. 아니 거기다 뭐 이뻐 해가지고 말이죠. 그래가지고 뭐 루즈 이만큼 발라갔다고 뭐 외제 핸드백 뭐 이거 딱 괜찮아 이뻐 그렇게 하고 이쁘지 핸드백만. 그죠? 근데 하여튼 그런 것들이 그럼 원래 저희 와이프가 그렇게 미웠었냐 안 이뻤었냐 그렇진 않아요. 왕년에는 그래도 이렇게 날리던 시절이에요. 영화 써니에서 나오던 뭐 그런 정도는 아닌데 그 당시에 아주 그냥 이 경북 지방에서 대구에서 아주 그냥 이렇게 끝내주던 그 아주 제가 결혼할 때는 딱 아무나 골랐겠어요. 그죠? 제가 인물이 조금 떨어지긴 떨어지지만 그래도 이 사람 고르는 데는 아주 소비자 선택하는 데는 와이프 선택하는 데는 아주 끝내주는 사람이에요. 그런 실력을 갖고 있는 사람이 아무나 했겠어요. 잘 나갔는데 지나다 보니까 그게 그렇더라고요. 왜냐하면 한계효용 체감의 법칙이 작용하더라고요. 같이 사고 계속 오래 사니까 한계 효용이
이 이쁘다는 마음이 자꾸 줄어들더라고요. 거기다가 제 마음도 한계용이 체감이 되긴 되지만 그게 미모를 갖추고 있는 것도 가만히 있지 않고 말이죠. 이 자꾸 이상해가지고 그냥 그 자동차는 한 10년 되면 이렇게 교체도 하고 그러는데 이건 교체도 못하고 막 이렇게 되죠. 그죠? 다. 그래도 그렇게 살아요. 사람인 게. 원래. 그래서 아까 총무로 들어와서 저희 와이프가 이뻐 그렇게 하면 말은 그래 그렇게 해놓고 말이죠. 밖에 나가서는 이 정신을 못 차리네 그러면서도 그래도 딴 사람은 몰라도 나는 그래도 이쁜 기억을 갖고 있고 그걸 이쁘게 본다라고 스스로 자유를 하고 있습니다. 딴 사람은 뭐 50 먹은 사람이 이뻐봤자 그거 보고 이쁘다고 막 할지 몰라도 딴 사람은 그럴지 몰라도 네가 잘 몰라서 그렇지 나는 그래도 제 와이프가 이쁘다고 그냥 그렇게 생각하면서 살아야지 자기를 달래하면서 살아야지 그죠? 그래서 좋은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그거는 뭐 저희 심리학이고 그래서 한계효용 체감의 법칙이 작용한다는 것을 설명을 하고 있고 이 한계효용은 말이죠. 효용은 한계자가 들어가는 것은 어떤 문제를 해결하는데 키포인트라고 그랬어요. 그죠? 근데 그 키포인트가 어떻게 된다고요? 여기 한계효용은요. 체감하는 성질을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열쇠가 있는데 열쇠는 이렇게 꼬부라져 있어요. 이렇게 그런 성질을 갖고 있는 열쇠입니다라는 것을 미리 예고하는 것. 10분 쉬고 다시 시작할게요. 20분이니까.